순노루 TV. 이름 둘리, 종 케라토사우루스 수컷, 나이 1억 4,500만 41세, 정신연령 7세 이하, 키 몸무게 120cm 27kg, 거주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2-2, 가족관계 고아, 현재는 고영이와 고철수의 반려동물. 둘리는 이미 멸종한 공룡의 온전한 유전자를 간직한 채 생존해 있는 유일한 개체로, 그는 태생부터 사족보행을 하는 다른 무리들과는 달리 일찍이 이족보행을 하던 돌연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미와 함께 놀다 오지랖이 넓은 외계인들에게 납치되어 뇌를 비롯한 신체 개조를 당한 뒤 불가사의한 능력을 얻게 되고 버려지는데요. 그 이후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왔고 둘리의 부모를 포함한 다른 공룡들은 모두가 얼어 죽고 말았지만, 둘리는 외계인의 기술로 개조당한 신체 덕분에 빙하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1억 4,500만 년 후인 빛날이 1983년, 심각해진 지구온난화로 둘리가 잠들어 있는 거대한 빙산이 깨지게 되고, 그 빙산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로로 이동해 대한민국 우이천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음이 완전히 녹으면서 둘리는 상온에 노출되고 쌍문동에서 살아가고 있던 고길동의 자녀 고철수군과 고영희 양에게 발견된 뒤 입양되어 키워지게 되는데요. 무려 1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음에 갇혀있던 둘리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영하의 온도에 붕괴된 세포를 재생해 신체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고영희가 이게 대체 무슨 동물이냐면서 야옹을 해보라고 하자 둘리는 그 뜻을 정확히 알아듣고 기이하게 야옹 이라 울부짖습니다. 두 어린아이는 이런 둘리를 신기해하며 반려동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집의 가장이자 안목이 뛰어났던 자수성가 고길동은 이 괴이한 생명체를 보자마자 주비력을 옮길 것 같다며 당장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둘리를 결국 집에서 키우게 되죠. 만약 이때 고길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하게 둘리를 내보냈다면 그는 머리카락을 잃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둘리를 중심으로 자꾸만 늘어나는 이능의 생명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뜬금없이 우주로 날아가 거대 생선의 가시뼈를 휘두르며 일면식도 없는 해골과 싸우지 않아도 됐을 것이며,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집이 부서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몇몇 에피소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절대 알 수 없는 이 둘리라는 생명체는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형용할 수 없는 무기가 쥐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사이코패스적 범죄 성향을 가진 자의 아기 코끼리 폭행 및 학대 사건. 이 사건은 1983년 여름의 어느 날 둘리가 입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반려동물 주제의 집주인의 옆에 앉아 건방지게 껌을 씹는 둘리에게 이 집의 주인이자 버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고길동은 당장 껌을 뱉으라고 지시하는데요. 그 이유는 둘리가 씹던 껌을 집안 아무 곳에나 뱉어놔서 그것이 고길동의 머리카락에 들러붙어 가위로 잘라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 말을 들은 둘리는 오히려 발끈하는 고길동을 하등생물 쳐다보듯 바라보며 우습다는 듯이 죽이고 싶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자국이 왜 생겼는지 알아? 몰라. 네가 씹고 함부로 버린 껌이 머리 엉겨부터 머리카락을 잘라냈잖아.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봐라. 응? 아는 바 없어. 저런 개씨. 콧구녕이 쇠. 이런 둘리의 아나무인한 태도에 지친 고길동은 결국 대화를 포기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기로 했기 때문에 둘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시각 배에 거지가 된 둘리는 배가 또 고파졌고 주방으로 기어들어가 냉장고 문을 연 뒤 이 양반 내가 잘 사나봐. 가족들의 소중한 과일을 전부 꺼내 입에 넣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고길동의 아내 박정자가 활짝 열려있는 냉장고를 발견하게 되고 누가 이렇게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놨어? 라고 하자 도둑이 재발저리듯 둘리는 자신의 추악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과일들을 어디에 숨기거나 초능력으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 대신 옆에 우연히 서있는 성능 좋은 청소기를 집어듭니다. 머리에 대체 뭐가 된 건지 청소기로 과일을 빨아들여 없앨 생각이었죠.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작동시키는데 성능이 지나치게 뛰어났던 청소기는 둘리를 매달고 집안을 질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결국엔 고길동이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까지 청소기를 몰게 됩니다. 청소기는 곧장 고길동에게 달려들어
들어 온몸의 털과 옷을 단숨에 밀어버렸고 순식간에 그를 태초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그때 이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새도 없이 손님이 찾아왔고 결국 고길동은 잔뜩 추레해진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둘리는 그로 부족했던 것인지 베개를 들고 그 자리까지 찾아가 커피잔을 깨부수며 고길동의 하루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리죠. 이에 결국 단단히 화가 난 고길동은 자신의 딸 고영이와 고철수에게 둘리를 동물원에 기증하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동물원, 이곳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동물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둘리의 입장 차례가 되자 안내원은 강아지는 출입이 안 된다고 막아서는데 둘리는 갑자기 뒤를 쳐다보고는 손을 뻗었고 뒤에 있는 아이가 쓰고 있던 모자를 훔쳐와 얼굴을 가리고는 고영이와 무단 출입을 감행합니다. 모자를 빼앗긴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빌려주기 싫은데 내 모자 내놔. 아무렇지 않게 절도와 무단 출입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각종 동물들을 구경하다가 재롱을 부리는 코끼리 앞에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상하 성장 정도로 봤을 때 많아봐야 2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아기 코끼리였죠. 그런데 둘리만큼이나 도덕적 개념이 없는 고영이는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면 안 된다는 규칙을 깨고 들고 있던 비스켓을 우리 너머로 던지는 나쁜 행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 아이들 덩치와 키가 옆에 있는 어른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큽니다. 이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 과다 분비된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 생기는 말단비대증과 매우 비슷한 양상인데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무튼 코끼리는 비스켓을 받아먹고 소소하게 행복해하는데 이 모습을 따분하게 지켜보고 있던 아기 공룡 둘리는 갑자기 옆에 있던 돌을 주워들더니 정확하게 이것도 먹어라라고 말하며 돌을 코끼리 앞에 던집니다.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던 불쌍한 아기 코끼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돌을 입에 넣고 씹어 이빨을 크게 다치게 되죠. 이에 크게 분노한 아기 코끼리는 둘리를 혼내주려고 코를 길게 뻗는데요. 그런데 둘리가 몸을 숙여 피해버리는 바람에 뒤에 있던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대신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까 둘리에게 모자를 빼앗긴 아이군요. 오늘 이 아이에게는 오늘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최악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로 끌려간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는데 아기 코끼리는 자기가 잘못 데려온 것을 바로 인지하고 미안해하며 아이를 그대로 내려놓는데요. 그런데 둘리는 갑자기 호이라 외치며 초능력 점프를 이용해 우리 안으로 들어갔고 싸가지 없이 아기 코끼리를 향해 덤벼봐라 말하면서 도발합니다. 깝죽대는 둘리로 인해 아기 코끼리는 결국 크게 분노했고 둘리를 향해 달려드는데 둘리는 코끼리의 코를 타고 머리까지 올라가 온몸에 힘을 다해 아기 코끼리의 두개골을 부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기 코끼리의 두개골이 단단하자 작전을 바꿔 이번엔 초능력의 힘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다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하고 이젠 농락까지 당하는 불쌍한 아기 코끼리.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던 이 초록 악마는 달리기를 멈췄고 방향을 튼 뒤 초고속으로 달려들어 머리로 아기 코끼리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코끼리 같은 거대한 동물의 경우 늑골과 같은 큰 뼈가 부러지면 신체의 하중 때문에 잘 치유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죽음으로까지 이를 수 있기에 이 공격은 아주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아니 저게 뭐야? 강아지가 코끼리를 박살내버렸다. 나 좀 말이야. 저게 뭐야? 저게 나 때리셨네. 손 떨려라. 이후에도 둘리는 잔뜩 움츠려든 아기 코끼리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위협했고 결국 아기 코끼리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 순간 코끼리가 난동을 피운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이 등장하는데 그의 손에는 미국제 M1 소총이 들려 있었는데요. 아마 아기 코끼리가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기 코끼리는 아마도 아무런 죄 없이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을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 돌연변이 케라토사우루스인데 말이죠. 이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둘리는 다른 이의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함과 동시에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고 또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충동성을 전혀 자제하지 못하고 언제나 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에 둘리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인물이라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또 둘리는 평소 눈을 제대로 뜨지 않을 만큼 무기력하고 게으른 성격을 가졌고 또 언제나 지루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며 냉담하고 거만하며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걸 봐선 소시오패스적인 성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위험 분자에게 코끼리도 때려잡는 힘이 있다니 이 힘은 앞으로 그가 2차 성징을 거치며 성장할수록 더욱 강해지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지체 없이 이 위험한 힘을 사용할 겁니다. 만약 짝짓기 철이 오게 되면 유니콘도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으로 자신과 닮은 암컷 공룡을 만들지도 모를 일이죠.
그 정도가 되면 이 돌연변이 초록도마뱀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따윈 없을 겁니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린 뒤 돌리의 오프닝송을 다시 들었을 땐 전 정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쩌면 돌리가 앞으로 가져올 재앙을 노래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빙하 타고